자, 여덟 번째, 실종아동 등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 부분 한번 볼까요? 정의 부분이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아동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 등 그러면은 바로 가나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두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입니다. 자, 실종 당시 대신에 실종 신고 당시라고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종 당시가 맞아요. 그리고 18세 미만이지 19세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동 등 그러면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그리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전부를 아동 등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보호자란 했을 때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보호시설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보호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하는 거. 요 포함된다고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이것도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그러면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인가신고 등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인가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신고 없이도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도 보호시설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두 군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로 읽어보셔도 괜찮은데, 지금 방금 제가 체크했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고 의무가 있죠. 자, 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예, 신고 의무자는 보호시설의 장이라든가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등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그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구축하는, 운영하는 신고 체계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조에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정단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간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당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정당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속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조 3입니다. 자,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자, 서면 동의를 받아서 지문 등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경찰청장은 말입니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지문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아동 등이 미성년자, 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때에는 본인 이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만약에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문 등 정보는 목적 이외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종 아동 등 발생 신고를 접수를 합니다. 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 처리 규칙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신고 접수하면은 지체 없이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2항이 또 시험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경찰 간수장은요, 실종 아동 등, 자,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알겠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경찰 간수장은 실종 아동 등 소속한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범죄하고는 관계없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 목적입니다. 알겠죠? 빨리 찾기 위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고, 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종 아동 등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고요.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 간수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요청에 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대상물 유전정보 폐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검사 기관장은 유전자 검사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한다? 예, 지체 없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끝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검사 기관장은요, 유전 정보를 이게 115, 25, 35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3호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10년이 경과되었을 때도 원칙은 지체 없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호는 정해진 기간 연장 요청하는 경우, 정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원래 정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 정한 기간이 되면 연장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간단하게 끝나고요. 이 업무 처리 규칙이 또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처리 규칙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가 나와요. 그죠? 똑같습니다. 실종 당시지, 실종 신고 당시라 그러면 안 돼요. 18세 미만이지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동 등이다. 이거는 법률에 있는 용어와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호가 중요합니다. 사호가요. 자, 보호실종 아동 등이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을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보호자가 확인되어 이렇게 나와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지금 체크하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가 마치 보호자가 확인되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도 중요하죠. 장기 실종 아동 등 하면은 뭐예요?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신고를 접수한 지 대신에 이탈한 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48시간 대신에 36시간, 24시간 하면 틀리니까요.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출인 가면은 신고 당시, 이건 실종 당시가 아닙니다. 신고 당시, 그리고 나이가 18세 이상이다 하는 거, 이 두 군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지, 발견지 하는 거 서로 자리 바꾸지 마세요. 7호를 발견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8호를 발생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발생지 하면은 뭐예요?
실종 가출 발생 후 몇 개월 경과한 때 1개월입니다. 요 1개월. 요거 대신 뭐 2개월이라고 하면은 틀리니까요. 조심을 해주시고. 자, 발견지가 나오면 무조건 보호 중인 장소예요. 알겠죠? 무조건.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르다. 그래도 보호 중인 장소가 발견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체크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다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종아동 찾기 센터. 어디에 둡니까? 예, 경찰청에 둔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기 실종 추적팀은 어디에 둡니까? 예,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에 둔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 시스템 운영인데요. 자, 프로파일링 시스템하고 실종 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예, 바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운영한다. 경찰청장이 운영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하고 그리고 프로파일링 시스템하고요. 인터넷 안전 드림입니다. 자,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경찰 간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인터넷 안전 드림은 바로 홈페이지예요. 실종 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곳은 몇 군데다? 이 세 군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보 시스템 입력 대상이 나옵니다. 자, 입력 대상은 몇 가지가 나오죠? 예, 바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실종한 가출인을 보호하다 이 말입니다. 실종한 가출인을 보호하다. 이 세 가지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원 불상자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입력 대상인데 지금은 입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종한 가처리를 보호하다. 이 세 가지가 입력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중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즉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무연고자를 말하죠. 근데 시험에는 보호자가 확인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프로파일링, 입력 대상, 입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1호부터 5호까지는 입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보존 기간이 나옵니다. 자, 자료 보존 기간,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8세 미만 아동 가출인은 5년간 보관하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자 치매 환자는 10년간 보관하고 미발견자는 발견할 때까지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본인 요청 시까지 뭐한다? 보존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죽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그때는 즉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보관하지 않고 즉시 보존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살아있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요 기간까지 보존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찰 간서장은요,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바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종 아동동을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또 무연고자, 보호자가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는지, 누군지 확인됐어요. 뭐 공개할 필요 없죠. 그리고 본인 보호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테니까요. 이 부분 보존 기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 실종 아동 등, 자, 신고, 자, 실종 아동 등을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바로
간할 관계없이 접수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간할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하는 거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경찰서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간할과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자, 접수 방법은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전화, 서면, 구실 등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에 대한 조치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5항 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찰 간수장은 실종 아동 등에 대해서 현장 탐문 수색 후 그 결과를 누구한테?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현장 탐문 수색 후 그 결과는 당연히 경찰 간수장에게 보고하면 경찰 간수장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15일에 한 번이니까 1개월까지는 두 번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1개월이 경과하면은 바로 분기별 1회.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개월까지는 15일에 한 번이지만 1개월이 경과되면은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뭐한다? 네,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한다. 자, 추적 진행 사항은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까? 분기별이다. 그래서 추적 60분 해서 추적은 60분이기 때문에 분기별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동 등 지문, 정보 사전 등록 관리가 되겠는데요. 자, 사전 등록은 일단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이 되겠죠. 등록하고 나서 그 신청서는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폐기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지문을 사전 등록한,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그때 주민등록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 아기 때부터 지문을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신청하면은 등록이 될 것이고, 또 등록 신청서는 즉시 폐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전 등록된 정보를 폐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폐기를 요청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은 즉시 폐기를 하고, 그 다음 폐기 요청서는 10년간 보관한다 하는 거. 그래서 사전 등록 신청서는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요청서는 10년간 보관한다. 이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출인인데요. 자, 가출인도 마찬가지로 간헐과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간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 간할 경찰서장한테 이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고에 대한 조치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실종 아동 등은 뭐라 그랬어요?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한다 그랬죠. 보호자에게. 그죠? 그거는 분기별입니다. 1개월이 경과 후에는 분기별 1회. 그죠?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한다 그랬는데 가출인은 뭐예요? 가출인은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기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누가요? 경찰서장이에요. 알겠죠? 가출했다 그러면은 서장은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아이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추적 진행 사항은 분기별, 기가 여부 확인은 반기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동 조치, 추적 진행, 추적 수사가 되겠는데요. 이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신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지정받은 경찰관들은 어디 가요? 현장에 가겠죠. 현장에 가서 뭐 한다? 탐문 수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탐문 수색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경찰 간서장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탐문수색을 실시해야 되는데 반드시 탐문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칙은 탐문수색을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요 1항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경찰 관서장은 판단해서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어떻게 한다?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문수색은 반드시 탐문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탐문수색은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탐문수색 결과는 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장은 보호자에게 뭐한다? 통보하겠죠. 그죠? 1개월까지는 15일에 한 번, 1개월이 경과되면은 분기별 한 번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탐문수색이 마쳤어. 그러면 실종수사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위원장은 누구예요? 예,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됩니다. 경찰서장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이 위원장이다. 그리고 위원은 여성, 청소년 가장, 형사 가장 등 가장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예, 가출했습니다. 즉시 추적을 할 것이고 범죄와 관련돼 있어요. 유괴가 당한 거예요. 범죄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때는 즉시 수사를 착수한다. 이게 바로 초동 조치 순서가 됩니다. 요 그림에 있는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종 아동과 관련된 법령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유실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